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누구나 장부상 쌓여있는 잉여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법인 잉여금 6억을 인출하는데 세금이 얼마가 들까요? 만약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가게 된다면 4대 보험까지 2억 4천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이거 좀 너무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법인 잉여금 6억을 인출하는데 세금이 안 나오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실까요? 최근 2024년 9월에 대법에서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납세자가 승소한 사건이고요. 납세자는 이 방법으로 법인 잉여금을 매우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인출하였습니다. 이미 발빠른 법인 대표님들은 이 판례를 알고 계시고 빠르게 행동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네, 맞습니다. 증여 후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를 활용해 증여를 하고 그 증여받은 배우자가 회사의 소각 목적으로 자기 주식 양도 이후 소각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6억의 법인 잉여금을 인출해서 없애는데 영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방식이 세법상 문제가 과연 없을까요? 최근 대법원에서 이 방식에 대해서 절차와 사유를 충족한다면 이것은 납세자로서 합리적 의사결정이다 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여 후 자기 소각을 마음껏 실행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이번에 나온 승소 판결은 다양한 사실관계 중에 단 한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승리하였을 뿐입니다. 아직 다른 사실관계를 가진 소송이 모두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안전하게 6억을 세금 없이 인출하고 싶으시다면 크게 세 가지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금의 귀속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사실관계 중에서요, 납세자가 이기지 못한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나 귀속자가 아닌 자에게 이 자금이 돌아가 버린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를 하고 아내가 회사에 이 주식을 자기 주식으로 양도를 하였다면 그 자기 주식 대가의 귀속자는 아내가 됩니다. 남편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을 남편 대표가 아내한테부터 가져다가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지금 패소하였고 아직 소송에서 다투는 중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요, 소각을 하고 그 대금이 은행 계좌로 이체는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금 출금이 되고 나서 그 사용처가 묘연한 경우 역시 아직 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것 외에도 다양한 사실관계에서 납세자가 패소한 경우가 아직까지는 더 많으니까요. 증여 후 자기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상법 절차를 위배한 경우입니다. 주식의 소각 등은 상법에 명기되어 있고요.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절차를 지키지 못하였다면 상법상 흠결로 주식의 소각이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오래 하면서 많은 케이스를 접했는데요. 의외로 많은 회사들이 기본적인 상법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전혀 잘 지키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주주총회 정족수 요건이나 또는 자기 주식 취득의 목적이 불분명해, 또는 이 법정 기한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미준수한 것들, 이런 기본적인 상법을 못 지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경험이 많이 없는 컨설턴트로부터 컨설팅을 받거나 아니면 회사가 직접 실행한 경우에 이런 자잘한 오류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새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요, 기존에 부실공사된 건물에 보수공사를 하는 게 훨씬 더 까다롭다는 걸 대표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증여 후에 이익 소각을 하신 경우라면 지금 당장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본적인 상법 절차 등이 충분히 지켜졌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과세되지 않을 것마저 혹시 과세당하실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6억을 세금 없이 인출하시고 싶으시다면 주권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주권이란 실물 주권, 즉 주식에 대해서 실제 권리 증서를 문서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주권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을 특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다양하게 이런 전략들을 활용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권을 발행만 해놓고 관련해서 원장이나 인지세, 주권관리대장 같은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회사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전혀 관리되지 않은 주권을 과세관청에서 인정을 해줄까요? 실제 판례에서조차도요,
주권을 소급해서 발행하거나 관리 내용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아서 주권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증여 후 소각에 있어서 주권 발행도 매우 신중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제가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게 되면서 수백 건의 컨설팅 사례를 보았는데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과세되는 경우가 가장 안타까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조금만 더 유의했더라면 수억 원의 세금을 과세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컨설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나 방법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서비스라는 상품 그 자체니까요. 기본을 철저히 하는 것, 관련 법을 준수하고 완벽하게 명문화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 각 회사에 맞는 적절하고도 안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컨설팅 아닐까요? 여러분께서도 법인 잉여금 6억을 세금 없이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말이죠. 안전하게 하시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을까요? 맞습니다. 사람입니다. 세법이 개정돼서 증여 후 자기 소각이 막히기 전에 이 방식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세금 없이 인출해서 그 돈으로 평소에 투자하고 싶으셨던 건물이나 상가에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을 보고 증여 후 이익 소각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기존에 실행한 것이 불안한 대표님이 계시다면 주저 말고 지금 당장 아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싱크텍스는 첫 상담은 무료고요. 전국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또 파격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컨설팅 후 3달 이내에 불만족하게 되는 경우에 100% 환불해드립니다. 이게 다 저희의 실력과 경험을 자신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을까요? 앞으로 필요한 지식을 알기 쉽게 요리해서 전달드리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기까지 싱크텍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